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신좌섭입니다.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 관련 영역을 다루는 휴먼 시스템 의학과 교수, WHO 교육개발협력센터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의학한림원과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크고 복잡한 주제라서 솔직히 발표를 준비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 나름의 견해에 따라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코비드-19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잊고 있던 전염병의 위력에 온 인류가 소시라치게 놀랐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기후변화 등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여행과 경제, 사회활동, 교육 등 일상생활은 순식간에 정지되었습니다.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일상의 정지와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은 인터넷을 활용한 비접촉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1918년 플루 팬데믹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었지만 당시의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때문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많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려 붕괴의 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빚어졌고 교도소, 요양병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약한 고리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1918년 팬데믹이 파시즘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코비드-19이 인류 사회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면 좌측의 시는 1869년 콜레라 팬데믹 때에 쓰인 것이고 우측의 사진은 1919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 때의 사진입니다. 시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았는데 오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네.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치유되었네. 그리고 무지한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세상도 치유되기 시작했네. 그리고 위험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치유했다네. 이 시에서 말하는 다른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뉴 노멀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전 지구적인 충격은 의학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새로이 부각된 교육 주제를 몇 가지만 꼽자면 감염성 질환 교육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교육의 시급성, 불확실성,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패러독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축, 구치소, 요양병원 등 취약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 과제를 교육할 필요성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의 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임상실습의 변화가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의 환자 접촉이 제한되고 학습 커뮤니티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임상지도 의사들이 코로나에 투입됨으로써 임상지도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의사 양성 교육에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임상 실습은 어떤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빅뱅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온라인 교육과 평가의 급격한 확대 및 일상화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은 뒤 의학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그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Anywhere, Anytime 그리고 학습자 중심이라는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한계도 아직 명확합니다. 이런 가능성과 한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학교육에 접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온라인 교육 혁신이 한때의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지 일상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룰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같은 전환점에 서서 우리는 변화의 전략 과제를 4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점 혹은 이번에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새로이 부각된 치명적인 약점들을 과감하게 중단, 폐기하는 결단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오래전에 채택해야 했지만 관습과 관성에 빠져 돌아보지 않던 혹은 이번에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험했으나 그 강점을 뚜렷이 파악하게 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혁신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명확하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한계가 명확할 경우 기존의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보수적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별다른 대안이 없고 개선이 가능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변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4가지 유형에 근거해서 당면한 몇 가지 변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감염병 관리 역량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병의 증가에 따라 감염병 교육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측의 웹페이지는 2020년 WHO 협력센터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코비드-19 교육 사이트로서 수많은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데 감염병 교육의 시급한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에 대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 내용이지요. 새로운 전염병, 여행과 교역, 약물 내성 병원체, 위험 병원체의 유포, 그리고 기후변화와 온난화의 건강 위협 등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15, 16년 전에 외국에서 헬스 시큐리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돌아온 분이 강의할 기회를 찾고자 저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데 마땅히 연결할 곳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패러독스를 내포한 의학과 의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스에 있는 아래 논문은 팬데믹 시기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은 의학을 아주 솔리드한 하일랜드 사이언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퍽질퍽한 흙탕의 스웸피, 머디, 웨트랜드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관련해서 불거진 공공의료 시스템 문제나 구치소 요양병원 등 취약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통찰도 중요한 교육 내용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헬스케어 폴리시와 이코노믹스, 헬스케어 스트럭처와 프로세스, 그리고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등 환자의 질병과 건강을 둘러싼 핵심적인 시스템 요소들을 그 자체적으로 연계시키고 기초의학 임상의학과 통합하여 헬스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의 중요성은 이번 코비드-19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의 쿼드러플 에임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케어팀 웰빙 역시 이번에 그 중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번아웃 때문에 오죽하면 K방역을 에밀레종에 비유하는 농담이 나왔을까요? 앞으로의 의사들은 이렇게 헬스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사 사회 혹은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2000년 의학분업 사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2020년 공공의대 설립정책과 코비드-19 사태는 헬스 시스템즈 사이언스 교육이라는 변화 아젠다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박 겉핥기식의 병동 투어나 목적의식 없는 배회는 이제 중단해야 하고 임상과 간의 교육 업무 분담을 위한 잦은 로테이션과 실습팀 교체도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환자 접촉과 의료진 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케어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팬데믹 등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환자 케어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방책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느라 탈진 상태인 지도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케어팀의 일원으로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팬데믹의 경험이 학생들을 임상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핑계 혹은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 방식의 면대면 환자 접촉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강의, 디브리핑, 피드백, 팀 디스커션 등 온라인 적용이 쉽고 효과적인 모듈들을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통적 방식의 환자 접촉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 그림 한 장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류크 필데스의 그림에 표현된 의사-환자의 공감은 아직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코비드-19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 평가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노멀을 거론할 때 논의의 초점은 대개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 즉 노멀라이제이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제가 2020년 초부터 의학교육연수원 교수개발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교육 전문가 과정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4가지 도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한 것 같은 VOD, 실시간 화상회의, 상호작용 혹은 브레인스토밍 도구, 데이터 기록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추얼 클리니컬 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아직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 온라인 교육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들이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되었으니 더 좋은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교육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식상할 정도로 익숙한 구호인 Anywhere, Anytime, 학습자 주도성, 반복적 학습, 원활한 질의 응답 등이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사용자의 테크놀로지 구현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 소위 현존감 혹은 프레젠스의 부족, 즉 너와 내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빈약한 것, 조직 구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의 관계, 즉 파워 디스턴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과의 괴리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구현에 대해 부연하자면 지난 가을 저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여적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평소 오프라인에서는 혼자서 진행하던 워크숍이지만 이런 종류의 다이나믹한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최소 3명의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줌 화면에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고 한 사람은 미로, 뮤랄과 같은 상호작용 도구를 지휘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술적 지원을 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세션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대면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학습 맥락 중 하나인 자기 조직화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한계일 것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벤트 홀에 앉아 강의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직까지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처럼 자기 조직화, 즉 셀프 오르가나이징에 따른 우연한 발견, 즉 세렌디퍼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에는 기존 대면 교육과는 다른 원칙들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살펴본 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트랜섹셔널 디스턴스, Cognitive Social Teaching Presence, 그리고 인디펜던트 러너로서 학습자라는 세 가지 개념적 원칙이 기능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 익스페리언셜 러닝이 가능한 구조와 플로우,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러닝의 구현, 상호작용의 촉진, 프랙티스 어퍼튜너티의 제공, 러닝 커뮤니티의 지원 등 5가지 구비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충 구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같은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때문에 이와 같은 만화가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만화의 논지와 제 입장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을 끌어안아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뉴노멀이 될 것인가?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시어리입니다. 생소한 분야여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상적이지 않던 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임플리멘테이션, 임베딩, 인테그레이션의 3단계를 거친다고 설명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테크놀로지의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설명되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열된 박스에 Coherence, Cognitive Participation, Collective Action, Reflexive Monitoring은 사람들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의미 있는
기존의 방식과 뚜렷이 구별되는 coherent practice로 인식하는 coherence, 새로운 접근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인지적 참여, cogni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새로운 방법, 테크놀로지 구현에 업무 역량을 투여하는 collective action,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하여서 개선하는 reflexive monitoring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접근 방법이나 테크놀로지가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일시적 유행 혹은 궁여지책 임시 방편으로 끝날 것인가는 화면에 보라색과 적색으로 표현된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크게는 규범적 제약, 즉 normative constraint와 절차적 제약, 즉 processual constraint의 영향을 받고, 작게는 이미 갖추고 있는 스킬세트와의 부합성, 조직적 맥락과의 부합성,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 업무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도를 바탕으로 볼 때 온라인 교육이 일시적인 궁여지책, 임시 방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뉴노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수학습 시스템 환경과 교수자,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스킬, 교수-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개념도에서 언급된 절차적 제약과 규범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외적 강제에 의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 모듈을 선별하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적용할 때에는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현존감 등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의 블렌디드 모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교수-학생 관계의 변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깊이 천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도, 시스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교육업적 평가 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의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손이 많이 가는 온라인 수업의 준비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이것이 역시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Stop, Start, Continue, Change의 프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COVID-19는 중대한 시련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의학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